오늘부터는요. 자, 우리 최신 기출 문제하고 유사 문제 같이 우리가 좀 문제 이제 풀이에요. 근데 내용 정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 한 거고요. 이제 문제 풀이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좀 능력도 많이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 기출 문제하고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같이 수록을 해놨으니까요. 우리 프린트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자, 우리 2020년도에 나왔던 여러분 기출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력장 내운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에 해당되고 등장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A라고 하는 물체를 V0의 속력으로 수평면으로 빵 발사시켰어요. 자, V0의 속력으로 빵을 발사시켰고, B라고 하는 물체도 V0의 속력으로 를 빵 발사시킨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V0 자 이렇게 발사시켰고, 자 거리에 대한 정보자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는 자 우리 L이라고 하는 거리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자 요만큼은 지금 얼마 나와져 있냐면 자 2L이라고 나와져 있고, 여기는 우리가 3L이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A하고 B를 동시에 발사를 시켰더니 자 우리 두 번째 줄을 보면 포물선 운동하다가 충돌합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수평면에서 등속 운동했다가 자 여기 이제 이제 벼랑 같은데 이제 건물의 끝이죠. 건물의 끝을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포물선 운동을 했을 거고, B도 마찬가지. 자 우리 수평면에 등속 운동했다가 자 이걸 지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에서 두 물체는 여기 어딘가에서 충돌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2차원 포물선 운동은 뭐랑 늘 나눠서 분석했었냐면 우리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항상 나눠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물체가 어차피 총거리가 지금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6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하고 B가 동시에 출발해서 충돌하는 위치는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했으니까 A가 충돌할 때까지 등속 운동한 거리는, 그 다음에 B가 충돌할 때까지 등속 운동한 거리는 둘 다 우리가 얼마만큼? 전체 6L 중에서 우리 얼마? 3L하고 3L만큼 이동해서 충돌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림 밑에 우리 질문들을 좀 잘 보시면서 우리 답안지 작성할 때도 자 이런 질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림 밑에 A와 B가 출발해서 충돌할 때까지 A가 이동한 수평거리를 구하고, 수평거리 그냥 3L이네요. 그렇죠? A의 수평도 거리 3L, B도 수평거리가 우리가 3L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3L입니다 라는 것들을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질문. A가 출발한 후 B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델타 T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좀 나와져 있냐면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냥 끝났네. 자 우리 출발해서부터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한다면, 그럼 델타 T는 V0의 속력으로 3L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등속 운동한 여러분 시간에 해당되니까 V0분의 우리 얼마입니다? 3L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답안지 작성할 때도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자 우리 누가 이동한 거리? A의 이동거리죠. A의 이동거리 충돌할 때까지 이동거리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3L이라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델타 T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V0분의 3L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답들을 꼭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한 우리 수평면에서의 속력 V0를 L과 G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얼마나 나오냐면 L이라고 하는 자 이런 여러분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를 구하세요? 자 V0를 L과 G로 여러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수평방향 운동 이미 분석한 거예요. A도 수평방향 등속운동, B도 수평방향 등속운동 정리했으니까 이제 수직방향 운동 우리 정리해 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우리 충돌하는 위치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자 요거 좀 설정해 줄게요. 자 A가 낙하해서 충돌한 위치를 우리가 H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우리 H라고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A는요. A는 자 우리 여기 낙하한 거리 H를 자 표현해 줄 수 있는데 H는 우리가 얼마?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설정해 줄 수 있죠. A가 자 전체 걸린 시간이 델타 T라고 했으니까 우리 2L만큼 이동한 거리 걸린 시간은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분의 2 델타 T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폼을 쏘는 동안 시간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3분의 1 델타 T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가 폼을 쏘는 동안 시간은 3분의 1t.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B도 어차피 똑같은 시간 V0분의 3L만큼 걸렸는데 수평면에서 L만큼 이동한 시간은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분의 1 델타 T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폼을 쏘는 동안 시간은 자 계속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한 거니까 거리가 자 여기가 2L이고 여기가 L이니까 여기는 폼을 쏘는 동안 시간은 3분의 2 델타 T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수평 투사 운동이랑 같으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우리 등가 속도 운동, 즉 자유낙하 운동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H만큼 낙하한 거리는 3분의 1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낙하한 거리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3분의 1 델타 T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B가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지만 수직 방향으로 자 B는 여기서부터 3분의 2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는 L 플러스 H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게 우리가 얼마입니다? 얘는 2분의 1의 G에다가 3분의 2 델타 T의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값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연직 방향 낙하거리, B의 연직 방향 낙하거리 L 플러스 H와 H를 각각 자 이렇게 우리가 H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L과 G라고 하는 정보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델타 T를 뭔가 다른 걸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 구했네요. 우린 델타 T가 V0분의 3L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델타 T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냐면 V0분의 우리 3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기하고 여기 자리에다가 V0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이것도 정리하죠. 자 우리 집어넣고 우리 자 제곱해주면 3, 3은 약분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G에다가 그 다음에 남는 게 V0의 제곱에다가 L 제곱이 자 이렇게 남게 되고, 얘도 계산해 주면 2분의 1에다가 G에다가 3 넣어주면 또 우리 약분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 V0분의 4L 제곱이라 V0의 제곱분의 4L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H를 정리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H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도 있냐면 여기다가 2분의 1에다가 G 써주고 V0의 제곱분의 L 제곱을 자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이거 넘겨주니까 계산이 되네. 자 요거 요렇게 넘겨갑시다. 넘어가면 우리 계산한 결과 L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얼마로, 자 얘는 자 이거 3 자 4가 있고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죠. 자 얘는 2분의 1에다가 G에다가 V0의 제곱분의 자 우리 얼마 3L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남게 되고 L은 하나 자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는 게 V0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V0는 자 우리 넘겨 루트 씌워주면 돼요. 루트에 우리가 얼마입니다. 자 2분의 3에다가 자 GL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은 V0 값을 자 이렇게 구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여하간 2차원 운동, 2차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라는 것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이론 정리할 때는 복습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문제풀이는 반드시 예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문제 풀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우리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먼저 풀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도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자, 2차원 포물선 운동이네요. 자, 이렇게 수평면이 놓여져 있고 먼저 A라고 하는 물체를 우리 얼마의 각도로 45도의 각도로 빵 발사를 시켰습니다. V의 속도로 발사시켰어요. 그랬더니 쭉 날아가서 자, 우리 45도가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우리 45도는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는 조건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각도에 해당됐었고 또 B라고 하는 물체 자, 이건 A예요. A고 B라고 하는 물체는 세타의 각도로 던졌대요. 자, 이렇게 해서 속력은 똑같은데 V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 얼마의 각도로 여러분들 세타의 각도로 빵 던진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랬더니 B는 쭉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내려와서 자, 여기에 도달해서 B는 수평 도달 거리가 R, A는 수평 도달 거리가 2R이라고 한 자, 이런 정보가 좀 나와지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R과 R, 더 이제 B는 R, 이제 A는 2R이다 이렇게 좀 나와지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O점이라고 나와져 있고 Q점이라고 나와져 있고 여기는 P점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R을 V와 G에 대한 정보로 표현하고요. 자, 우리 B가 처음 발사되는 순간 지면과 이룬 각도 세타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거 좀 공식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해요. 이걸 굳이 우리 X축과 Y축 다 나누어서 일부러 다 유도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이지만 어떤 걸 알면 편리하냐면 우리 A 같은 경우에 지금 수평 도달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나와져 있어요? 2R이라고 지금 문제에 좀 표현되어져 있죠? 2R.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 그냥 공식을 좀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수평 도달 거리 지면으로부터 세타의 각도를 이루었을 때 우리 다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평 도달 거리의 공식에 우리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자 G분의 V의 제곱 사인에 우리 어떤 거 있었어요? 늘 2세타라고 있었는데 지금 세타가 지금 얼마에 해당돼요? 45도라고 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아, 그래서 사인 2세타일 때 최대값은 세타가 45도일 때였었어. 그래서 사인 90도가 1에 해당될 거니까 얘는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 G분의 V의 제곱입니다 라는 것들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하는 자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을 지금 G하고 V에 대한 정보로 지금 표현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2만 넘겨주면 되네요. R은 우리가 얼마로 얘기할 수 있냐면 2G분의 V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답을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4점짜리 문제예요. 4점짜리 문제면 배점이 굉장히 높은 거죠. 2점 아니면 4점이니까. 자, 요즘에는 뭐 5점짜리, 10점짜리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점, 4점 그런 것들들 자, 요 정도는 그래도 수월하게 좀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 2번 같은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한 2점짜리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B가 처음 발사되는 순간 지면과 이루는 각도 세타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B도 마찬가지. 자, 수평 도달 거리 그 공식 그대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R은 또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 B는 세타로 던졌으니까 얘는 G분의 V의 제곱 사인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2세타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떤 거랑을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얘가 2G분의 우리가 얼마? V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랑 늘 우리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면 자, 두 등식이 성립하려면 요 사인 2세타 값이 우리 얼마를 만족해야 되냐면 2분의 1을 자 이렇게 만족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문제 중에 어떤 정보가 나와져 있냐면 그림에 나와져 또 문제 두 번째 줄에도 나와져 있어요. 세타는 반드시 뭐보다 좀 큽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져 있냐면 45도보다 큰 정보 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야 사인 2세타인데 사인은 얼마일 때 2분의 1 값을 가져요? 사인은 30도일 때 2분의 1 같잖아요. 근데 사인이 30도가 되려면 세타는 15도가 되네요.
그럼 15도는 문제의 조건에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인이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x가 30도이거나 얼마여도 되냐면들 150도여도 됩니다. 2, 4분면의 사인 값은 플러스에 해당되니까. 그럼 x가 150이 되려면 그러면 세타는 우리가 얼마를 만족해 주면 이제 우리 성립할 수 있어요. 세타는 75도로 던졌을 때의 값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요구하는 B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 세타 값은 75도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로 비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2차원 포물선운동, 자, 힘과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문항인데요. 다 우리 포물선운동, 또 힘과 운동, 충돌, 이런 에너지랑 다 관련이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자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3번 문제, 2020년도는 조금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꽤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물리학 수준보다는 조금 더 우리 중심역장이라든가 좀 전공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 작년 기출 문제 또 다 풀어봤죠.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 출제된 문제, 작년에 출제된 문제 4년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3번 문제는 자, A가 H 높이에서 자, 우리 실에 매달려서 충돌하는 자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 B가 자,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질량이 m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질량이 그다음에 4m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자 이런 물체, 4m이라고 하는 B가 자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데, 얘가 쭉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꽝 좀 충돌하는 자 이런 상황들이 좀 표현되어져 있고요. 지면으로부터 얘는 H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꽝 충돌하는 자 이런 상황.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우리 작년에 출제했던 2점짜리 문제. 자, 충돌 직전 A의 속력 VA와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하셔야 돼요. H만큼 높이에서 우리 낙하에서 충돌했으니까 우리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런 것도 좀 바로바로 좀 얘기해 주시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트 우리가 얼마? 2GH입니다. 충돌 직전에 A의 속도를 VA라고 했을 때 VA는 루트 2GH. 그럼 바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충돌 직후에 자 B의 속력 VB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문제의 두 번째 줄 끄트머리를 보시면 자 A는 B와 물체 B와 최저점에서 탄성 충돌했습니다. 얘네들의 충돌이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했어요. 탄성 충돌. 그럼 탄성 충돌인데 이거 혹시 몇 차원 충돌이죠? 탄성 충돌 몇 차원 충돌이에요? 얘는 1차원 충돌이지요. 1차원 충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탄성 충돌인데 1차원 충돌이면 여러분들 우리 뭘 쓰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시간 아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탄성 충돌이야. 그럼 탄성 충돌과 우리 비탄성 충돌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나누는 기준은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마냐 이거의 유무에 해당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근데 이걸로 해도 되지만 1차원 충돌에서는요 어떤 게 더 편리합니다. 이걸 쓰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걸 쓰는 게 편리했었어요? 반발 계수를 쓰는 게 여러분들 편리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반발 계수 좀 더 편리했어요. 왜냐하면 반발 계수는 우리 2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분의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이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는 2차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가 들어가지만 속력에 대해서 반발 계수는 우리 1차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얘가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탄성 충돌이면 반발 계수가 얼마? 1인 걸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둘 다 여러분 할 수도 있지만 반발 계수 좀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하죠. 충돌 직후에 B의 속력 구하래요. 그럼 충돌 직후에 A의 속도를 VA 프라임, 충돌 직후에 B의 속도를 VB 프라임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충돌 직후에 A의 속도, 충돌 직후에 B의 속도. 그럼 우리 운동량 보존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운동량 보존 M 곱하기 VA, VA는 자 우리 충돌 직후에 MVA 프라임 플러스 4M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이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쓰는 식이 뭐 쓸 거냐? 자, 우리 운동에너지 보존 쓸 거냐,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 보존 쓸 거냐, 반발 계수 쓸 거냐, 이건 여러분들 결정해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운동에너지 보존보다는 반발 계수 더 편리합니다 라는 거였었고요. 여러분들 2차원 충돌인 경우에는 무조건이었죠. 여러분들 2차원 충돌은 무조건 운동에너지 보존만 써야 돼요. 2차원 충돌일 때는 운동에너지 보존인데 반발 계수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1차원 충돌일 때만 쓰는 식이었습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1은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제로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이라고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니까 VA는 마이너스 VA 프라임 플러스 VB 프라임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VB 프라임 충돌 직후에 B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VA 프라임 자리에다가 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넘겨 표현해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VA 플러스 VB 프라임으로 자 이렇게 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뭐 M은 다 약분이 될 거고 M은 다 약분될 거고 VA 남는데 이거 넘어가니까 2VA가 돼요. 2VA가 남게 되고 우변에 남는 거는 자 VB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뭐 남냐면 4VB 프라임이 있고 VB 프라임이 하나 더 남았으니까 5VB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VB 프라임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5분의 2VA. 근데 우리는 VA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VA가 얼마? 루트 2GH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VB 프라임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5분의 2 루트 2GH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자, 두 가지로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올려드리는 혹시 카페는 가입하셨어요? 카페? 제가 모든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제에 대한 풀이를 다 제가 필기해서 제가 다 카페에다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 대한 문제도 올려드리고 제가 풀이도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풀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고 싶을 때는 어디 보시면 돼요. 카페의 자료실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해설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거기다 풀어서? 네, 맞아요. 자기가 푼 게 제일 좋죠. 제가 풀었던 것들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자, 이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4번 문제를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 A하고 B가 자 수평면에서 마찰하는 수평면입니다.
질량이 EM이라고 하는 A가 오른쪽으로 지금 V0로 움직이고 질량이 M이라고 하는 B도 왼쪽으로 지금 늘 똑같이 V0로 자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림 나가 또 나와져 있는데 그림 나는 자, 우리 A에 대한 B의 속도, 즉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얼마로 마이너스 2V0였다가 충돌했나 봐요. 그랬더니 얼마로 바뀌었습니다. V0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자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기에, 자, 우리 시간이 t0일 때 수평면에 대한 b의 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 충돌 후에 A하고 B의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충돌 후에 A 속도를 VA 프라임, 충돌 후에 B의 속도도 있을 겁니다. VB 프라임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뭐 운동량 보조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대신 운동량 보조는 방향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식을 하나 써주시면 일단 자, 우리 얼마? EMV0 플러스에 마이너스 MV0 가셔야 되죠.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자 EMVA 프라임 플러스 MVB 프라임이라고 하는 일단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M은 다 약분될 거니까 그럼 얘는 뭐만 남냐면 V0는 EVA 프라임 플러스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만 우리가 딱 간단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식. 그리고 여러분 요거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죠. 자, 충돌 전의 상대 속도가 -2V0. 맞네. A가 봤을 때 B는요 충돌 전에 왼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냐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자 우리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 방향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충돌 전에 A가 봤을 때 B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EV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충돌 후에는 우리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EV0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딱 보고 이거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크기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으면 얘네들은 무슨 충돌에 해당되는구나, 탄성 충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시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어디에서 나온 컨셉이었었냐면 자 이거였었어요. 자, 마이너스 반발계수에 나왔습니다. V1 마이너스 V2분의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이라고 해서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즉 탄성 충돌이죠. 1이 되려면 분모의 크기와 분자의 크기가 여러분들 같을 때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가 뭐였었냐면 얘네들이 충돌 후 상대 속도, 충돌 후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였었고, 분모에 있는 값은 충돌 전 상대 속도를 나타내주는 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크기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으면 그거는 반발 계수가 1이어서 이 경우는 무슨 충돌에 해당되는구나? 탄성 충돌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만 해주면 그 다음은 그대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뭐 써주면 반발계수 그대로 써주면 돼요. 반발계수도 우리 얼마? 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방향 조심하면서 V0 마이너스 V0. 그렇죠?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충돌의 속도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을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얘는 EV0는 마이너스 VA 프라임 플러스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서 얘가 우리 몇 번째? 두 번째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충돌 후에 t0라고 하면 충돌 후를 얘기하는 건데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얘를 물어봤으니까 자, 어느 자리에 자, VA 프라임 자리에요. 자, 넘기고 넘겨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V0 마이너스 2V0 플러스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되니까 3VB 프라임 될 거고요. 이거 넘어가니까 우리가 얼마 될 거냐면 자, 우리 V0에 해당되니까 4가 되네요. 4 곱해서 넘어가니까 5V0가 되어서 충돌 후 B의 속력에 설정했었던 VB 프라임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3분의 5 우리 얼마에 대한 V0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충돌 후 B의 속도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반발계수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량 보존 탄성 충돌. 자, 다시 우리 탄성 충돌에서 1차원 탄성 충돌이면 뭐 쓰는 게 편리합니다. 자, 우리 반발 계수 쓰는 게 편리합니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셔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 설정이 나름이지만 비슷하게는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는 자, 용수철을 2개를 물체에 연결했어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에 자, 용수철 상수가 둘 다 k라고 하는 K를 자, 이렇게 좀 연결한 상황에 해당되고 L만큼 잡아당겨서 여러분 얘를 L만큼 잡아당겼답니다. L만큼 잡아당겨서 딱 놨더니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우리가 무슨 운동할 거냐면 단진동을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단진동을 하게 될 건데 자, 우리 2019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용수철 상수 K를 M과 T로 나타내고 주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우리 최소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정보들이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딱 우리 쭉 L만큼 잡아당겨 딱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특별한 거 우리 이렇게 2개의 용수철을 병렬로 연결하면 우리 합성 용수철 상수가 얼마예요? 얘를 하나의 용수철처럼 보면 우리 얼마? 2K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꼭 좀 비교합시다. 우리 어떤 것도 좀 얘기할 수 있냐? 만약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질량이 m이라고 물체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용수철 상수가 얼마라고 해야 되죠? 직렬로 연결하면 얘는 2분의 k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K1, 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 용수철 상수는 K1 더하기 K2였었고요. 이렇게 일렬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합성 용수철 상수 즉 K분의 1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것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주기가 지금 T래요. 그럼 주기는 뭐 바로 얘기할 수 있네. 우리 용수철 진자 주기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2파이 루트 얼마에 해당됩니다. 2K분의 M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용수철 상수 K를 구하라고 양변 제곱해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K는 자, 넘어가고 하나 또 약분됩니다. 자, 그래서 T의 제곱분에 우리가 얼마로 2파이의 제곱에 M이라고 하는 자, 요 값을 일단은 용수철 상수를 일단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주기 되게 여러 가지 주기 되게 많이 나오죠. 용수철 진자의 주기 우리 2파이 루트 K분의 M, 단진자의 주기 2파이 루트 G분의 L. 또 우리 어떻게 원뿔 진자도 주기 되게 유명한 식이 있어서 2파이 루트 G분의 H도 있었고요. 원뿔의 높이 H. 또 가장 유명한 거는 물리진자가 제일 유명했었어요. 물리진자는 2파이 루트 mgd분의 I.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T로 M과 T로 용수철 상수 나타냈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자 시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그래프 다 풀어봤었거든요. Y축을 에너지 축이라고 놓고 X축을 시간이라고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 에너지 최대값은 항상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L만큼 잡아당겼을 때 우리 운동 에너지 처음에 출발할 때예요. T 이퀄 제로일 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거고 운동 에너지는 제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프 나타냈더니 얘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 함수의 제곱 함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준 게 이게 우리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뭐였었냐면 2분의 1k x의 제곱이었는데 이때 2분의 1k의 x가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a 코사인을 우리 얼마에 해당했었냐면 자 오메가t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들로 매겨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코사인 함수의 제곱으로 자 이렇게 표현했었던 우리 내용들이 표현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4분의 주기 관계를 좀 나눠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주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에너지는 여기가 주기. 그럼 운동 에너지는 사인 함수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쭉 올라가서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자 그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자 이렇게 표현되는 자 이런 것들이 얘가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었는데 자 이거 코사인만 앞으로 할까요? 코사인. 자 얘는 어차피 진폭이어서 자 이렇게 우리 비교해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V가 우리 얼마로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2분의 1 m에 여러분들 X가 A 코사인 오메가 T였으면 우리 V는 한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A가 등장하고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V라고 하는 값은 자 이렇게 우리 비교해서 얘기해 주셔서 V 자리에 어차피 제곱하니까 여기에는 A까지 같이 표현해 주면 우리 A도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얘는 오메가의 제곱 A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 오메가 T라고 하는 우리 이런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제곱 함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때 처음으로 자 둘이 처음에 이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처음부터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네요. 가장 처음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주기니까 그거의 절반이 여기가 2분의 주기. 또 그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기가 4분의 주기. 그러면 여기는 우리 얼마? 8분의 t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처음으로 같아지는 위치가 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판단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에 관련되어져 있는 자 문제 스타일도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6번 보시면 자 수평면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용수철 상수는 K입니다. K에 질량이 M이라고 하는 A와 또 질량이 자 우리 얼마 3m이라고 하는 B가 원래 위치에서부터 지금 L만큼 이렇게 좀 압축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L만큼 압축되어져 있어 평형점으로부터 압축되어져 있고 자 우리가 딱 놓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랬더니 자 우리 좀 문제를 보셔야 될 거 자 세 번째 줄에
A와 B는 같이 운동하다가 T0일 때 분리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분리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당연히 평형점에서 이제 분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평형점에서부터 여러분들 A는 속력이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형점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A는 용수철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거지만 B는 속력이 감소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버리게 될 거니까 평형점에서부터 우리 A하고 분리가 되는데 이때 걸린 시간은 지금 얼마입니다? T0라고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줄 보시면 T0일 때 분리되어 A는 단진동을 하고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T0를 구하고, 자, 먼저 얘기했는데, 우리 이런 용수철 진자에 관련된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늘 뭐를 비교하는 게 편리했었냐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주기 공식을 이용하면 시간에 대한 정보 이용하는 게 되게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즉, 자, 지금 A하고 B는 평형점에서 지금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T0 좀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설정하는 거야. A하고 B가 만약에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A하고 B가 한 덩어리라고 그냥 생각해보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A하고 B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얘네들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자, 여기를 L에서부터 오른쪽으로도 얼마만큼들 L만큼 가면서 얘네들이 쭉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왕복 운동을 할 거고, 한 덩어리로 계속 운동했을 때의 주기를 우리는 T1이라고 한다면, T1이라고 하면, 자, T0는 그럼 우리 전체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T1에 대해서 T0는 얼마만큼에 해당되는 시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4분의 T1이라고 하는 값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T1만 구해서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T1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A하고 B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운동했을 때의 주기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가요. 자, 2파이 루트 K분의 얘는 우리가 4m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2도 튀어나와서 4로 바꿔주고 4분의 1 나눠주시면 T0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T0는 파이 루트 K분의 M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T0 값을 자 이렇게 구했던 거고, 자, 두 번째 질문. T 이퀄 T0일 때 B의 속력을 LKM으로 구하세요. 자, 분리가 되는 순간의 속도, 자, 이거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V라고 할게요. 어차피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로 몽땅 다 바뀔 거니까, 자, 그럼 이것도 그냥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L의 제곱이라고 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전체 질량으로 가셔야 되죠. 4m의 V제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 없어지고 뭘 구하라고? V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V는 평형점에서의 V는 당연히 VA라고 얘기해도 되고 VB라고 여러분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어차피 평형점의 성격이 똑같을 거니까 순간, 그러면 자, 요 값 그대로 넘겨서 구해 주시면, 자, 우리 2분의 1은 자 이렇게 2분의 L은 자 루트 밖으로 나가서 튀어나가고 n분의 K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다. 우리 분리된 직후에 B의 속력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또한 자 시간이 이번에 ET0로 자 이렇게 해서 변했답니다. ET0. 그러면 보시면 분리가 됐어요. 그럼 분리가 되면 밑에 하나 더 좀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분리가 되면 B는 여러분 우리 무슨 운동 한다고요? 등속 운동 할 거예요. VB라고 해서 등속 운동 할 거죠? 쭉 갈 겁니다. 그리고 A는
다시 평형점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갔다가 오는, 자 우리 여기서부터 분리가 돼서 A는 분리가 돼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러한 여러분 단진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ET0일 때, T가 ET0예요. 자,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처음에 출발해서 분리될 때까지가 T0였어요. 그럼 총 걸린 시간 ET0라는 얘기는 이 순간에서부터 아래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얼마 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T0 후가 되어야지 총 걸린 시간이 2T0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 B가 이동한 걸 먼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늘 B가 이동한 걸 만약에 X라고 하면, 그럼 B는 얼마의 속도로 2분의 L 곱하기 루트 N분의 K라고 하는 속도로, 자 T0, 그럼 T0는 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이라고 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되고요. 그럼 평형점에서부터 T0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B가 등속 운동한 거리는 2분의 파이 L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A가 어디에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B는 일단 이동한 거리 판단했고, A는 그럼 그때 평형점에서부터 T0 이후에 A의 위치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얘가 평형점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한번 왔다 갔다 해서 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T2라고 한번 설정할게요. T2. A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A만 남아 있을 때 T2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파이 루트 얘는 K분의 M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2파이 루트 K분의 M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요거 보셔요. 그럼 얘는 T0랑 비교해 보니까, T0랑 비교하니까 정확히 이거 얼마만큼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T0, 자 요거랑 비교하니까 얘를 우리가 얼마로 나눠줘야지, 2로 나눠줘야지 우리가 무엇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우리 T0가 나오죠. 그럼 얘는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면 2T0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갔다가 원래 위치를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다? 2T0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평형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지금 물어보는 거냐면 T0 이후에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얘가 한 번 주기가 지금 2T0니까 그럼 여러분 2T0인데 T0 후라고 하면 평형점에서부터 T0 이후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요? 얘는 요만큼이 지금 얼마에, 여기가 T0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에서부터 T0 이후면 A는 다시 평형점에 와서 아마 왼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일 텐데, 하여튼 그 순간 다시 평형점에 왔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답이네요. A는 분리가 된 다음에 T0 이후에 다시 평형점에 와 있고, 그 순간 B는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A, B 사이의 거리는 2분의 파이 L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면 우리 한 4점짜리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수철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이런 답들을 잘 비교하고 찾아주는 게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일단 6번까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7번에서부터 이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